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김양희님께서는 뭐 말씀을 워낙 무섭게 하시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양희님. 명절이 오늘은 바로 됐네요. 네. 근데 소리가 좀 작아요. 제가 목소리가 아마 작아서 그럴 거예요. 왜요? 원래 작으신 분이 아닌데. 너너너너너 할 때 엄청 커지는데? 평소에는 되게 잔잔하시다가 뭐 귀신 그 흉내 내실 때만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버님 킹정이죠. 네. 아버님 깨시면 안 되니까. 듣고 놀라실까봐 계시죠. 네. 딸아, 도대체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잘 둘러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김양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듣지 않고 바로 듣는 또 맛이 있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김양희죠. 오늘은 제가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막 50분짜리 이렇게는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도 이제 도서관 주제로 정리를 하니까 두세 가지가 있던데 오늘은 그중에서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이제 말이 도서관 사서이지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 봉사위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었고요. 당시 국어 선생님이랑 가까웠고 책도 좋아하고 했어서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랑 방과 후 몇 시간 정도 도서관 청소, 대출, 책 정리 작업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방과 후에는 이제 애들이 집에 가기 바쁘니까 잘 안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뭐 오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고 뭐 운영한다고 공고는 된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냥 종례하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문 열고 그 입구 쪽에 반납하는 그런 데스크가 있어요. 대출 반납하는 데스크.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 없을 때는 저도 그냥 앉아서 뭐 책 읽거나 숙제하거나 하는데 아마 그날도 한 2개 중에 1개 뭔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창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좀 소란스러운 감이 있는데 이때는 너무 적막할 때가 돼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방향을 딱 봤더니 그 학생 한 명이 딱 서 있더라고요. 이름표 색깔 보니까 3학년이었어요. 교복 입고 있었고요. 이때 제가 다니던 학교 도서관 문은 나무문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쓰던 그런 나무문에 그 가장자리 쪽에 자물쇠로 잠그는 그런 문이라서 도서관을 열면 오픈을 해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다른 거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뭐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근데 좀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반말하니까. 근데 뭐 어쩌겠어요, 언니들 무섭잖아요. 그래서 네? 하면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엄청 하얀 언니였는데 이제 저랑 눈을 마주치니까 쌩긋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도서관 좀 봐도 돼? 하길래 네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네. 어차피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니까요. 3학년 언니가 대답을 듣더니 제 책장 쪽으로 걸어가서 책장 하나하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책들을.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묘하게 이질감이 들면서 딱 느껴지는 게 이 언니 옆에 있는 동안 너무 추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정도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더 생각할 새가 없었던 게 언니가 이제 책 한 권 찾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선배 무슨 책 찾아요? 했더니 상록수 이렇게 짧게만 대답하더라고요. 상록수라는 네, 예전 고전 우리 현대 문학 같은 그거였는데 이 책 제목을 제가 진짜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이날 한 2, 3일 전에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책 몇 권을 바코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출하려는 학생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중복 도서가 필요하거나 너무 오래돼서 훼손이 많거나 그래도 분실되었을 때 이제 추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책을 점심시간에 잠깐 빠르게 주고만 가셔가지고 제가 어떤 책인지
제목만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업 못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딱 네. 기억이 난 거죠. 받을 때 훑어봤던 그 책 제목 쪽에 그 책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 잠깐만요 하고 이제 바로 데스크 서랍에서 그 책만 꺼내가지고 언니 딱 보여주면서 선배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제가 도서 등록만 하고 바로 대출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앞에 바코드도 붙이고 이제 학생증 바코드를 찍고 책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배 우리 학생증 좀 주시까지 하는데 선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거의 다 하교한 공간에 지금 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반가우니까 해가 이제 넘어갈 듯 말 듯 빛이 유리창으로 딱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의 적막? 사실 저는 이 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린 나이에 그런 힐링 포인트? 그런 거였는데 이날은 이 분위기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등록하는 동안에 선배는 갔을 수도 있겠다.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애써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데스크 안쪽에 보관만 해두고 나 원래 5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일찍 문 잠그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좀 무서우니까. 다음날 점심에도 똑같이 도서관을 갔죠. 근데 이제 점심 때는 학생들이 좀 비교적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다른 부원 친구랑 같이 하게 되거든요. 2명이서. 방과 후에는 2명이서 이제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이 친구랑 같이 문을 열었어요. 이제 대출 정리하고 도서관에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책상이랑 의자. 이렇게 있는 공간에 저희 학교 도서관 책상은 교실 책상처럼 1인용 책상이 아니고 그 과학실 같이 6, 8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책상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문득 일을 하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어제 그 언니가 옆모습을 보이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책도 안 읽고 가만히 앉아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언니가 책이 없어서 아직 대출을 못 받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하면 되지. 그냥 이따가 나갈 때 말해줘야지. 라고 저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 닫을 때쯤 보니까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언니 책 한번 참고좀 되게 어렵네 이러면서 그냥 점심시간 운영을 다 종료를 했죠. 전날 방과 후를 제가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친구가 도서관을 하는 날인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는 음악이나 댄스, 연극 이렇게 방과 후 활동 신청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듣고 나면 방과 후 도서관 그 종료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과 후 수업을 듣기 때문에 친구 도서관 마치고 나면 이제 같이 집에 좀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마치고 그 교실에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저랑 같이 사서하는 친구, 같이 집에 가기로 한 친구.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친구가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업 마치고 와서 너 기다리고 있었지. 그랬더니 야, 너 나랑 같이 교무실 갔잖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방과 후에 도서관 데스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대요. 제가 그 전날 했던 것처럼. 근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보고 야 놀랬잖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했더니 제가 일찍 끝났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다가 제가 맞다. 야 국어 선생님이 나 잠깐 오라고 했는데 같이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잠깐 비워도 괜찮겠지? 어차피 애들 없으니까 하고 같이 가서 교무실 안까지는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국어 선생님 자리로 가고 그 친구는 그냥 교무실 입구에 서서 기다렸대요. 이제 딴 생각도 하고 영어 선생님 일찍 가셨네, 체육쌤은 안 계시네 하면서 힐끌거리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탁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양의가 끝났나? 하고 고개를 돌려봤더니 선생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여기서 뭐해? 도서관 가 있어야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갔어요? 물었더니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뛰어가던데 이러는데 이제 저희 교무실이 우리 보통 가장 보편적인 학교 구조 생각하시면 중앙 계단 쪽에 있고요. 그 당시 같은 경우 교무실에서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 오른쪽으로 가면 이 친구랑 제가 있는 수업 듣는 교실,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 한층 위로 올라가면 우리 도서관이 있던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야 가면 간다고 말을 하지, 좀 짜증이 나면서도 왼쪽이면 화장실 방향이니까 나 좀 급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 인사드리고 나와서 보니까 제가 막 화장실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마디 해야지 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걸었대요. 올라가려고. 네. 근데 이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실 쪽으로 눈이 가더래요. 누가 있나 친구 있으면 인사하고 가려고 그런 거겠죠, 이 친구는. 그래서 쳐다봤는데 교실 안에 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서 문을 열고 물은 거죠.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약간 그런 정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머리에서 울리듯이 하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머리에서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미친 웃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웃는 그런 소리인데 머리에서 울리는 느낌? 그래서 제가 되게 움찔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야,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움찔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안 그래도 좀 무서운데 내가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 빨리 집에 가자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친구가 울상인 거예요. 도서관에 책 읽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문도 잠궈야 되고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혼자 있는 것도 좀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가방 챙겨서 도서관 올라가서 같이 정리하기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도서관으로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말한 책 읽는 사람이 상록수 책 찾던 그 언니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봤던 그 자리에서 딱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문 닫을 거라고 대출해드릴까요?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갔네? 그냥 문 잠그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에 이 언니가 서서히 옅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하는 그 교실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 진짜 사람 아니구나. 거기서 지금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이럴 순 없으니까 제가 친구 보고는 그래 다행이다 그냥 빨리 가자 우리도 하고 서둘러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에 진짜 도서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학생 아닌 건 알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지 간에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심지어 이제 이날은 또 격일제니까 제가 방과 후에 서는 날이거든요. 이게 친구도 묘하게 같이 겪은 거라서 안 그래도 무서워하는 애인데 그거를 막 바꿔달라고 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바꿔봤자 결국 다음날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에. 그래서 그냥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그냥 방과 후에 그 시간이 왔어요. 그냥 시간아 제발 빨리 가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우리 바퀴 없는 의자 있잖아요. 그런 의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드르륵 하고 소리 나잖아요. 의자 끄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잘못 들었나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앉아있다가 의자를 당겨 앉으면 하는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의자 당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번만 나도 무서운데 드르륵 드르륵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차마 뒤돌아서 그걸 확인해 볼 용기는 안 나고 제가 이제 그 유리창 쪽으로 보면 그 학생들 앉아서 책 읽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보이거든요. 유리창에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개만 살짝 유리창 쪽으로 돌려서 곁눈질로 유리창을 봤어요. 근데 그 언니가 차렷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유리창을 그냥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마주보고 있지는 않아도 갑자기 이제 그 얼굴이 확대되면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나랑 지금 눈 마주치고 있다. 우리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마주치거나 보고 싶지 않은 거 보면 반사적으로 고개 돌리잖아요. 그쵸. 저도 너무 놀래서 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거의 이제 눈 깔아 하는 것처럼 책에 눈을 묻어버린 거죠, 아예.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목 입수된 것처럼. 또 그러고 있는데 야 하더라고요. 다행히 친구였어요. 제가 이러니까 어제 이제 그 친구가 나 무서울까봐 같이 있으려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와서 같이 숙제하고 문 잠글 시간 다 돼가니까 친구가 야 내가 내려가서 우리 가방 다 가지고 올 테니까 너가 마무리하고 있어라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오늘은 내 당번이니까 그래 고마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납받은 그런 책들 청구 기호대로 찾아놓고 도서관 의자들 나와 있는 거 넣고 쓰레기 줍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업무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발 쪽에서 찰박하는 우리 물웅덩이 밟았을 때 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 아래를 보니까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누가 물 쏟고 갔나 확 짜증나는 거예요. 안 치웠나 싶어서. 근데 이게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상 아래쪽으로 맞은편 의자까지 다 퍼져 있으니까 닦기는 닦아야 되는데 쓰레기도 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얘부터 좀 치워야 닦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우려고 책상 아래쪽으로 몸을 쪼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책상 아래쪽에 탁 들어가는 순간 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가 뒤에 우리 물 잘못 들어가면 귀에 막 생긴 것처럼 바깥쪽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내 목소리는 안쪽에서 울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귀 털면 뜨거운 물 나오면서 잘 들리는 그 상태로 귀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눈 시야 끝에 발이 딱 걸리더라고요. 푸른 빛도는 약간 창백한? 근데 그 발을 보고 있는데 발로 시선이 가면 한 무릎 정도까지는 주변 시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사실 다 거기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 발이 양 다리를 모은 채 뒤꿈치를 들고 발 앞쪽 부분은 바닥에 댄 채 약간 여자들 하이힐 신는 발 모양? 그런 모양을 한 채로 양발이 동시에 도서관 마룻바닥을 막 쿵쿵쿵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지 양발이 바닥을 칠 때 쿵? 양발을 들어 올려서 무릎이 부딪히는 것처럼 머리 위쪽 책상이 울리면서 쿵. 예. 그러면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 쿵쿵쿵쿵쿵쿵 이 소리가 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확 눈을 감고 그냥 몸을 그대로 웅크렸어요. 머리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는데 귀에서 두 번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는 어찌됐건 좀 사건이 일단락 됐거나 아니면 그 언니가 사라질 때 그 소리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갔나? 일어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 생각 자체가 플래그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절하듯이 웅크려 있으면 양머리를 또 손으로 감싸고 있다 보면 발끝 쪽이 막 찢어지듯이 시린 거예요. 딱 그 시림을 느끼니까 뭔지는 몰라도 아직 고개 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더 바짝 웅크렸어요, 제가. 약간 우리 폭탄 같은 거 터지면 이렇게 대비하세요 하듯이 그렇게 정말 웅크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무릎이랑 팔꿈치가 좀 가깝잖아요. 그럼 그 틈 사이로 약간 뒤를 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요를 덮은 건 아니니까요. 그 틈 사이로 큰 눈이 보이는 거예요. 눈 같은데 눈동자가 아니라 깜빡이니까 도서관 뒤쪽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눈이 뻥 뚫려서 까맣게 보인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뒤쪽으로 관통된 것처럼 그렇게 뚫려서 깜빡거리니까
아예 뒤가 보이는 거죠. 진짜 너무 굳어서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은데 이 눈 쪽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 방향에서 야, 안 일어나. 웃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 웃었었는데 웃음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나려고 했던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왜 안 일어나? 나 웃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 듣고는 진짜 드라마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제가 앞뒤 없이 의자 넘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뛰어나왔어요. 도서관에. 그냥 무작정 이제 중앙 계단이고 뭐고 교무실 방향으로 뛰었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중학생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선생님, 어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마음에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교무실 문을 팍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세게 열었는지 선생님들이 다 저를 보더라고요. 살짝 위축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도서관 담당하시는 국어 선생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본인 자리 뒤쪽에 잠깐 앉아있으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이제 또 학부모로 보이는 분이 선생님 앞에 계시길래 손님 오셨나 보다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쭈뼛쭈뼛 갔어요. 저는 사실 용무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도망 온 거라서 뭔가 건덕지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공간에서 선생님 보면서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위안이고 안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정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두런두런 선생님, 학부모님,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 계셨었는데 대화하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눈과 귀가 좀 가게 되죠, 그쪽으로. 근데 보니까 그 학부모님 앉아 계신데 옆자리에 무슨 상자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우리 체육복, 뭐 교과서, 뭐 그런 거 학교에 두고 쓰던 그런 물건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전학가나 보다 정도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들 막 계신 곳에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막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관심 안 가는 척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울면 콧물 막 훌쩍이게 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서 누가 울지? 하는 생각으로 소리 나는 방향을 봤더니 그 학부모님이 대화를 하다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민망하실까 봐서 그냥 쳐다보지는 못하고 근데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귀는 완벽하게 이제 거기로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가방에서 책 한 권 선생님 책상 위에 탁 올려두시고 계속 훌쩍이니까 선생님께서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어머니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갈 줄은 몰랐다 이러시는데 당시에도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지 몰랐는데 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리가 아주 가깝지도 않고 제가 그 대화 당사자는 아니어서 이제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들었던 줄거리는 이제 이 학부모님이랑 딸이랑 제가 여중 다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딸인 걸 알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한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그 강가 쪽으로 가셨나 봐요. 근데 펜션에서 묵다가 밤에 딸이 강에서 그 밤바람 좀 쐬고 싶다고 네. 잠깐 그 산책한다고 나갔는데 너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랑 아빠가 걱정이 돼서 딸을 찾으러 갔는데 강에 밤바람 쐬고 싶다고 했으니 당연히 강 쪽부터 제 강변을 찾았대요. 찾다 보니까 물가에 형체 같은 게 있어서 가서 보니까 딸이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강 밖으로 꺼집어내고 신고를 했는데 이미 사망하셨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강 가장자리라서 예. 물이 깊은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납득하실 수가 없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그 교무실에서 잠깐 듣고 있는 저도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강가인데. 그래서 밤에 그렇게 그래도 안치는 해야 되니 급한 대로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가고 밝은 곳에서 보니까 얼굴 쪽에 막 상처가 있더래요. 예. 그래서 우선 안치부터 하고 다음날 이제 날 밝는 대로 경찰이랑 현장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고사든 범죄이든 사람이 죽었고 종결은 해야 되니까요. 갔는데 그 발견 지점 쪽 강가 가장자리 바닥에 박힌 돌이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다른 범죄 혐의는 없고 밤 강가는 정말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그래서 강가 쪽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잘못 넘어지면서 이 돌에 얼굴을 부딪혔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하필 코가 물 쪽으로 가면서 숨을 못 쉬어 사망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발이 안 닿는 그런 물도 아니고 정말 발목까지 오는 거긴데 넘어질 때 잘못 넘어져서 근데 하필 기절을 해버 정신을 잃어버리셨으니까 엎드려서 넘어지니까 그대로 익사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 이제 부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래도 억울함이 없었으면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시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장래에 미루시고 부검을 했는데 사인도 익사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부검 결과 나오고 장례 치르시고 그 물건을 가지러 학교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소문하면 계속 안 좋잖아요. 학생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리고 해서 알려지기를 좀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검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냥 병결로 해두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례한 다음에는 전학 가는 걸로 학우들한테 그렇게 전달되셨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이 어머니 아버님은 인사드리고 가시고 선생님도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조금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도 없었을 텐데 못 들은 걸로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 그 학생이 대출해간 책인데 도서관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시면서 그 어머님께서 꺼내주신 책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상록수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머님이 후회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언니라고 할까요? 이분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여행 짐을 싸면서도 책을 챙기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행 가서 무슨 책이냐고 두고 가자. 그래서 이분이 다녀와서 읽을 거라고 그걸 책상 위에 두고 갔대요. 네. 근데 그걸 두고 간 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님은 만약에 책이라도 있었으면 강가에 심심하다고 안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읽고 싶었던 책, 한 글자라도 읽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떤 게 후회가 안 되시겠어요, 그 상황에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책 제목만 보면 마음 되게 복잡하잖아요. 보니까 부검하고 하는 기간이 짧지 않으니까 대출해간 학생은 병결이라서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부 확인을 하시고 그 책을 다시 추가로 넣으신 거더라고요. 다른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돌려주신 책을 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다시 도서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나올까봐 무섭다 하기보다는 그게 좀 그 사람이랑 그 연가랑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정도 했는데 갔더니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연가는 보이진 않고 그래서 그날 선생님한테 받은 책을 데스크에 올려두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저는 그 책이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 왔냐 하는 결론밖에 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그 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 상록수 책을 가만히 올려뒀거든요. 어차피 2권이니까 새 책을 대출록에 두면 되고 그럼 그 책은 그냥 그 자리에 두면 되는 거니까 그 이후로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뭔가 기분이 그 자리에 있는 느낌? 이제 가끔 도서관에 앉아있다 보면 누가 앉아있어서 쳐다보면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색깔로 하면 약간 흰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색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표현하면 아이스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 항상 그 자리 부근에선 좀 있었거든요. 제가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한두 달? 방학 직전이었으니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기간 정도 책을 올려두고 지냈는데 이제 그동안
가끔 교실 창문이나 학교길에 보면 그 교무실에서 봤던 그 어머님이 교문 쪽 구석 벤치에 앉아서 학교를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 이 어머님을 제가 한 번밖에 못 보기는 했는데 그날 교무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제가 하루는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 전에 그 어머니 그날 이후로 종종 교문에서 마주친다. 혹시 선생님 괜찮으시면 그때 어머니가 반납하신 그 책이라도 드리면 안 될까? 네. 우리 도서관님 어차피 주문해주신 똑같은 책 있으니까 드리고 싶다 했더니 선생님이 다행히도 흔쾌히 받으시면 그렇게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시간대에 어머니 오시는지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계시길래 바로 달려가서 그 책을 드렸어요. 그분은 이제 저를 눈여겨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아무래도 좀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교무실에서 한번 봤다. 이 책 주고 가시는 거 전에 받았다. 그 언니 전학 가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도서관에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는 밝혀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게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들은 거는 전학 간다로 들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마 얘가 전학은 또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좀 횡성수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가지고 괜히 말 더하면 말 섞일까봐 바로 그냥 학교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 이후에 거의 바로 방학하고 이제 제가 3학년이 돼서 개학을 했죠. 이제 책 없으니까 책 드렸잖아요, 어머님을. 그러니까 또 괴롭히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일부러 막 다른 책도 올려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누가 있다는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도 맨날 저 자리에 앉아서 책 읽던 3학년 언니 없으니까 허전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언니 졸업했나? 책 다 읽어서 갔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살짝 여담인데 그 도서관이랑 공간에 머물다가 보면 전체 학년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귀에 들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책 정리하면서 있는데 제가 2학년인 당시에 방학하기 전에 3학년 언니들이 독서 감상문 책 빌리러 왔더라고요. 네. 도서관이다 보니까 소곤소곤 이렇게 하는 게 누구가 말도 없이 전학 가서 너무 아쉽다. 전학 간 거 아니고 아파서 병원 옮긴 거라고 하더라. 진짜? 근데 1학년 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안 그래도 집 어려운데 엄마 혼자 병원비가 감당 안 돼서 외가 쪽으로 갔다더라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누구누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실명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면 그 책 정리하면서 삭제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대출자 이름을 봐서 그 3학년 언니들이 말하는 이름이 일치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소문이라는 게 진짜 희한하게 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교무실에서 본 건 학부모님 아빠 엄마였거든요. 지금 이 언니들 말은 아빠가 돌아가셨었다고 하니까 1학년 때. 이것도 지금은 당연히 저 혼자만 본 거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풀리지 않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 여담이 이게 그냥 여담이 아닌데? 여기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그 어머님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결론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는 조금 슬프다면 슬플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네. 어릴 때는 책 보고 싶으면 그냥 책 달라고 하지 왜 그렇게 무섭게 굴었나 싶은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 도서관 같이 했던 친구랑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오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되새겨보다 보니까 여중생 여고생이 굴러가는 나뭇잎만 봐도 웃는 나이라잖아요. 그냥 그렇게 또래랑 장난치고 싶었나? 좀 더 세월이 지난 지금은 웃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지금 와서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김양희님이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긴 하지만 귀신을 보면서 진짜 좀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마주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슬픈 것도. 그렇지 않은 귀신도 많고. 그렇죠. 네. 너무 영악한 것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그냥 사람 같네요. 보면. 그 애들도 네. 결국에는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래도 그죠, 예. 막 굿을 해야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음. 언니도 그랬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풀리면 맞아요. 그렇게 워낙, 예. 네, 괜히 영혼 결혼식도 처녀총각 음. 해주는 게 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이죠. 보면. 그래서 굳이 천도제가 아니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유, 또, 이야기가 딱 중간 정도까지는 이제, 뭐지, 이거 왜 무섭지? 했다가 또 마지막에도 안타까운 또 슬픈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도, 너너너너 이러고 나올까봐, 두둥두둥두둥 뭐 이럴 걸까봐, 아까 또 이제, 시동 거시다가 마시더라고요. 살짝. 그거는 시간 차로 하려고 또 이제 그러니까요. 삐지실만 할 때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김양희님 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양희님 이야기는 무서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한 여학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여담으로 해주신 게 사실 좀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그분도 살아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요. 무서운 이야기 속에 또 이런 슬픈 사연들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제보하실 때 그런 사연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